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배운 여러분. 오늘 공시법과 관련돼서 문제풀이죠. 거기 이제 뭐예요? 대표적으로 313페이지 제2장 등기 절차 여기 할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뭐 요약 강의도 했지만 그 앞에 또 우리가 한눈에 쏙 볼 수 있도록 체계를 또 그려놔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313페이지 등기 절차 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등기 절차 개간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잠깐 보니까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차이점은 뭐예요? 자, 방문 신청, 신청, 접수, 심사죠. 심사에서 기입하지만 우리 전자 신청은 일단 신청, 접수, 기입, 심사. 거기 심사, 기입이 바뀌어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신청 먼저 기입하고 심사가 뒤에 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가 대표적으로 있죠. 의무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 자, 등기 권리자는 한마디로 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독 신청, 우리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죠.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있는데 그 단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판결에 한 등기가 돼요. 판결에 한 등기를 별표 3개 놓고 이거는 17개 지문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판결에 한 등기에서 단독 신청은 무슨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배웠죠? 이행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거는 특히 추출제되니까 대기해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고,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전자신청은 별표 5개 놓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세자, 그래서 3년이라고 반드시 확인해 두라고 그랬죠. 특히 4번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런 의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적격자, 부적격자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적격자가 누구죠? 비법인이죠. 비법인은 우리가 전자신청에 관해서 가능하다라는, 방문신청에 관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비법인은 전자신청이 불가능하죠. 그 의미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등기 완료 등기 필정보의 작성 등기, 특히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그걸 줄딱 쳐서 별표 3개 놓고 대표적으로 설정 버전 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과 경정 요 3개는 형광펜 딱 쳐놔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313페이지와 314페이지에 일단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우리 315페이지 가서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죠. 315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의 신청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 1번에서 세팅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 줄 거는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원칙 당사자 신청이 되고요. 자, 예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세트고,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특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특별조치법. 자, 대표적으로 이제 명의신탁이 있죠. 명의신탁. 자,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1개월을 강제하고 있고요. 요 특별조치법은 며칠? 60일입니다. 60일. 명의신탁은 3년에 대해서 강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왜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를 강제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은 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등기부 표제부가 변동이 있을 때 이걸 기억해 두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표제부라는 것은 권리다, 사실이다. 바로 대표적인 사실이 되겠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명의신탁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탈세, 탈법 방지가 되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은 대표적으로 주요 글자가 5개가 돼요. 5개. 5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요.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요. 거민계약서의 도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게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뭡니까? 그러면 등기법상은 뭡니까? 사실. 그럼 사실이 아닌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반의 부동산 등기법에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토지의 분할 면적 변경, 지목 변경, 일부 멸실, 이거는 사실이죠. 토지의 전부 멸실, 존재하지 않는 건물,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의 변경, 분할, 그 다음에 일부 멸실, 부서 건물의 신축.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이 아니라 바로 특별조치법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한번 샘플로 한번 리피트, 한번 반복해서 풀어놓으면 아주 좋아요. 자, 2번입니다. 자,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시 원시 취득자. 이거는 의무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권리자겠죠. 유리하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3번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권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채권자는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임차권 말소입니다. 말소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우리가 설정과 말소일 때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전세권 이전 등기 시 전세권 양수인. 요거는 뭐가 돼요?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뭐 확인만 우리가 해 두시면 되고요. 자, 3번에 대해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경우, 요거는 문제 3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요 별표 문제 3번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 신청 적격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우리가 3번을 보면 문제 3번에 대해서는 별표가 5개가 되고, 요거는 대표적으로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등기 신청 적격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등기 신청 적격 결한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등기 신청 적격자다. 이거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넣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건 돼야 안 되죠. 대흥동 자체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되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거는 되죠. 그러면 자치단체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이거는 뭡니까? 서울특별시는 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은 등기가 안 된다. 자, 경기고등학교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학교명은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기고등학교가 사립학교라면 재단명으로 되겠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자체는 안 된다. 3번은 태아입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태명으로서 등기가 안 되죠. 그래서 태아 X. 조합은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조합 자체로 등기가 안 되고요. 5번은 농협협동조합, 요 자체는 법인이죠.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등기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3번은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별표 5개 넣고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4번과 관련돼서 뒷장을 넘기면 376페이지 4번 등기 신청이 필요적 정보 제공사항이 아닌 것.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정보사항은 2개가 있죠.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4번과 관련돼서 문제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가 됐고, 우리가 앞으로 요 필요적 정보사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4번에 대해서 정보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사항은 2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다. 임의적 정보.
필요적 정보사항이라는 것은 영어는 뭡니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줘야 돼. 영어는 제공할 수 있다. 그럼 필요적 정보사항은 주로 부동산의 신상들 아니면 돈과 관련된 거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죠. 돈과 관련돼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하나 있어요. 임의적 정보사항 즉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 요거는 임의적이 되고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임의적 정보,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대표적으로 정보 기록, 의미를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를 요거는 신청 정보에 등록되면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정보사항은 필요적 정보사항은 필요적 기록사항과 거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요 기간과 관련돼서 요 기간은 언제나 뭡니까? 언제나 임의적이 요 기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특약과 약정과 합의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 이렇게 의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 그럼 문제가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반대 해석하면 임의적 정보사항을 찾으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기간이라 약정, 특약, 합의. 그럼 볼까요? 신청 정보의 필요적 정보 제공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기간이 있는지를 한번 봐요. 근데 이제 땡 잡았죠. 고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연장이네요. 신청 정보의 필요적 정보 제공사항으로 틀린 것. 대리인이 신청한데 그럼 대리인의 성명 주소가 기록돼야 되겠죠. 대의자의 신청하는 경우 대의자와 피대의자의 성명 주소 대의원인. 자, 권리소멸 약정이라는 게 있죠. 약정은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간, 약정, 합의 이런 단어들 포인트를 잘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자 임의사인 경우 지분이 표시돼야 되고 5번에 등기할 권리가 합의라는 뜻. 특히 5번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둘 게 두 지문이 있네요. 두 지문이 뭡니까? 특히 요 3번 지문에 대해서 약정이라는 단어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 5번 지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합의와 관련돼서는 합의.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자, 이런 만남이라는 게 있죠. 만남을 누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로사연. 이렇게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럼 필연이라는 거죠. 그 필연이 바로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라는 것은 지분의 전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 특히 합의라는 뜻만 기록하면 되지 합의 지분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특히 요 3번과 5번 특히 중요합니다. 요 문제 5번에서 3번 지문과 5번 지문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문제 6번으로 들어가죠. 자, 문제 6번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의 제공으로 요하지 않는 것. 요 등기 필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요거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네요. 샘플 문제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뭡니까? 이거는 권리증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증으로서 우리 등기 필정보는 왜 제공하느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준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됐다. 그럼 한마디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지.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마인드가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가 나와요. 근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 내려졌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라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성선 등기 의무자입니다. 성선 등기 의무자에다 초점을 우리가 맞춰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문제 6번에 접목을 시켜봅시다. 자,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것. 1번의 관공서 tuk지입니다. 진정성이 확보되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아주 쉬운 문제네요. 정답은 1번이고.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성산 등기 의무자 판결에서 단독 신청한 경우. 이 문제 6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2번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라는 걸 잡아두시고 마무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판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이제 4번의 정의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유증,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네. 그러면 정의와 유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특히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5번 지문도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5번은 유증과 관련돼서 5번 지문도 별표가 3개짜리가 되네. 자, 유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이 있다. 포괄유정은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로서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이라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 필정보를 반드시 유정등기는 제공해줘야 돼. 그러면 이 문제 6번에서 포인트는 바로 2번 지문과 바로 5번 지문이 되니까 이 두 개 지문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달라.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문제 7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신청인의 주소 증명정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들지 마세요. 문제 7번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 7번은 뭐냐? 신청인의 주소 증명정보와 관련돼서 주소 증명정보가 되네요. 자, 주소 증명정보는 일단 누구 거 제공해주냐? 바로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준다. 등기 권리자로 제공해지고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로 명인이 되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단입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 얘는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자, 주소 증명 요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보자고.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제공을 아니한 경우는 소유권 버전. 각각 이제 소유권 버전 등기는 새로운 명인이 되는 자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마찬가지. 재산권 설정조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전세권 이전은 주체의 변동입니다. 그럼 3번의 임차권 변경이라는 것은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객체의 변경이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고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면은 언제 여기 이제 누구 제공해준다?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로서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걸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도 제공하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라는 거. 자, 8번입니다. 8번에 대해서 각각의 2014년 5월 1일 매매하였다. 매매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제공하는 첨부 정보가 아닌 것.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약식 사례지만 우리 금융 계약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번, 문제 8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고요. 자, 문제 8번은 뭐냐? 일단 금융계약서입니다. 금융계약서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계약서 여러 이제 포인트가 되네. 금융계약서는 여기가 포인트죠. 일단 계약해야 됩니다. 계약해야 되고 일단 뭐라고 그랬죠? 바로 부동 소유권 이전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3단계 부동산이어야 되겠죠. 부동산. 자,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쪽에 토지와 건축물 매매, 건축물 매매는 뭐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빠져버리고 이쪽에 비로소 금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 각각 어른 2014년 5월 1일 매매하였다. 매매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제공하는 첨부 정보가 아닌 것. 요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도 아마 배울 겁니다. 바로 부동산. 자, 그러면 이제 2014년 5월 1일이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부검, 그 다음에 이제 토검부라는 게 있고요. 바로 주검부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제출하면 금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고, 토검부라는 것은 토지 거래 과정을 전부하면 금인 계약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제공해줘야 돼요. 그럼 주택 거래 신고 필정을 제출하면 금인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2014년 5월 1일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필증을 제출함으로써 검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가까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우리. 갑의 등기 필정보 의무자죠. 갑의 인감증명. 갑이 뭐예요? 바로 등기 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공해줘야 되고, 갑의 주민등록등초번 이렇게 나오네요. 주민등록등초번은 갑의 뭡니까? 바로 신분증명서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갑.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 주민등록등초번. 이거는 뭡니까? 주민등록등초번은 뭡니까? 바로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것도 제출하느냐? 바로 의무자도 제공하고 권리자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사례 문제로서 자기가 생각할 여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샘플 문제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부검, 토검부, 주검부. 이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이렇게 외워두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아주 지문이 잘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8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별표가 5개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하사에는 11개가 있죠.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번의 대리권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자로 대표적으로 사호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1번은 아니네요. 이번에 건물의 일부,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2호 사인에. 자, 3번에 농지 전세권 할 수가 없죠. 유치권 등기 능력이 없고 교량에 대한 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러면 2, 3, 4, 5 이거는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속함으로써 각하사유가 된다. 그러면 9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은 별표가 5개고요. 10번은 우리가 이제 10번 남중 등기 완료 후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요 10번과 관련돼서는 또 여기 이제 기본 앞에가 샘플 문제예요. 그래서 10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바로 3개짜리가 되네. 자, 요거는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한번 부연 설명 한번 해봅시다.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해 주느냐, 만들어 주느냐. 바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 추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상호 일치할 때입니다. 상호 일치할 때 우리가 작성해 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단어,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전은 가등기가 안 되니까 설정 이전에 가등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등기 안에서. 그러면 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는 아직 오리지널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보전이라는 단어, 보전 동그라미, 2번에 설정 동그라미, 3번에 이전 동그라미, 4번에 설정의 가등기 동그라미.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10번은 우리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한마디 샘플 문제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별표. 자, 별표 뭡니까? 3개가 들어갔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1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죠. 문제 11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는 전자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전자신청의 테마는 뭐예요?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무조건 별표 5개짜리는 출제가 되는 거라고. 자,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맞네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애국인도 동그라미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애국인은 언제나 전자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인도 예외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만 우리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애국인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4번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이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 자격자 대리인이 대표적으로 변호사, 법무사죠. 변호사, 법무사만 바로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당사자도 자격자 대리인에 대해서 전자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 문제 11번은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샘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이네요. 전자신청의 경우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 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자기 집구석에 있는 걸 골라라. 자기 집구석이 어딘데? 바로 등기소죠. 등기소에 있는 걸 골라라.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에 뭐가 있어요? 법인 등기부 정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하고, 문제 12번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여러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3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자,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된 거네. 직권 경정 등기 13번. 자, 직권 경정 등기는 뭡니까? 등기한이 뭡니까? 등기한이 원시적으로 착오 유리해서 등기한이 잘못했을 때 틀린 것입니다. 등기의 착오 유류가 등기한의 가호로 인한 것임을 묘할 때 1번은 바로 직권 경정 등기 개념 정도가 되겠네요. 2번에 기존의 등기와 경정 전의 등기와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 13번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2번 지문입니다. 이 2번 지문이 바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우리 경정 등기가 되려면 한마디의 동일성을 추가돼야 되거든. 이 동일성, 특히 2번 지문에 대해서 잘 다뤄놔야 되고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우리 계정전하고 계정주의 타입별 차이는 원래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신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애조로 가능하다는 게 나왔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 3번은 3번과 관련돼서는 계정전, 계정 후 3번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4번의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보고를 한다. 그래서 선 경정 후 보고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요. 자, 5번은 경정 등기할 때 그 뜻을 등기 신청에게 통지하죠. 왜 통지해야 될까요? 직권이죠.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가 따라붙게 돼요. 특히 이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특히 2번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3번 지문, 2번과 3번 지문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3번, 이 두 개 지문은 경정 등기 하이라이트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14번의 등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자, 14번의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 13번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은 한마디로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태질이라고 그랬어요. 사태질. 이렇게 해서 사태질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이 하나의 샘플 문제로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등기한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관할지방법원에 하나 잘라요. 이의 신청서 5자, 그래서 당해 등기소 아니면 관할 등기소 5자 눈으로 익혀요. 자, 이번에 등기한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 심사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이의 신청을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3번은 맞네요. 자, 이의 신청은 행정관청이 집행한 것은 옳다. 그럼 신속성을 낳기 때문에 진정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5번, 4번은 효력이 되겠네. 2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사태질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죠. 바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과 관련돼서는 이 신청의 전형적인 샘플 문제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15번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15번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 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5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문제 15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문제 15번은 별표가 3개짜리가 되고요. 확정 판결에 뭐예요? 포인트가 돼요. 문제 15번은 대표적으로 판결이 한 등기로서 판결이 한 등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판결은 뭐다? 세 종류가 있죠.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인
A적인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을 의미하고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5번을 풀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정보로 제공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이번에 성산 등기 의무자가 성산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가 돼요. 우리 판결서는 누가 대줘요? 성산 권리자 의무자가 준다고 원칙이고 패소한 자는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은 성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 4번의 채권자 대의 소송에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대요. 그러면 채무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요. 기판력이라고 그러죠.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의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후, 그러면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은 시효에 걸리지 않음으로써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4회 때 우리가 출제될 거예요. 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우리 원학 판결에 의한 등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 1번과 문제 15번까지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정석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샘플 문제로 돼서 우리 좀 쉬었다 이제 유사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